불타는 금요일에 춤을 추기 위해 클럽에 간다지만 사실 정말 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월요일이 아닐까요? 아, 힘든 하루, 또 바쁘고 정신없는 그 일상들, 춤을 추듯이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나요? 빌보드 보편적인 노래 10월 2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로큰롤 라디오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정말 그 힘든 그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깝깝하고 정말 지치는 그런 순간들. 사실 춤이 필요한 순간은,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힘든 바로 월요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댄스들을 준비했다가,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잠깐 춤을 춰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 보면, 아니,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좀 이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남의 눈치 볼 거 있나요? 네. 너무 눈치 보다가, 속이 상합니다. 저희 PD님처럼 말이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출첵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알면 알수록 타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브랜드 알톤. 전기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알톤 보유 브랜드 시보레, 베네통 등 고강도 경량 명품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네, 저런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항상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내 편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저희 PD님의 오늘의 생각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쵸? 다들 내 편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모두가 내 편을 들 수는 없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오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꼬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소접사님께서 출첵하러 오셨고요. 모모님께서 PD님 말씀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고 왔어요. 기분 좋게 출석합니다. PD님 기운 내세요. 좋겠다. 기운 내라고 하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PD가 더 인기가 많죠. 네. 보람님께서 일폭탄에서 벗어나 집에 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월요일날 출첵할게요. PD님도 기운 내세요. 우리 편 좀 많은데요. 그렇죠?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귀하고 반갑겠죠. 나머지는 관심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세상은 되게 무심하니까요. 그래서 PD님 사랑하고 덕원님도 그만큼 좋아합니다. 물론 조합원들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네요. 아주 그냥 아가페적인 너무 여자 감성에서 정말 형용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SR님께서 저도 PD님 국민TV 편이에요. 출첵합니다. 윤보편 없는 주말은 너무 쓸쓸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주말 방송 언제 하나요? 안 해요? 영영?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말 방송 계기가 없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안 될 수도 있고.
소녀님께서 주말에 덕분에 러시안 소설 영화 잘 보고 왔습니다. 다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이 켜지지 않고 관객 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거였어요. 와, 이게 모두 많이 집중하셨나 봐요, 되게.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보다는 또 우리 공기영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김없이 여지없이 또 뵙습니다. 2부에서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인디유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님께서 출첵이요. 우리 PD님을 누가? 다 죽었어! 이런 분위기 아닌가? 아무튼 공 감독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사실 공 감독님은 또 저희 PD님한테 그렇게 또 너무 따뜻하기보다는 할 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는데 또 할 말씀 꼭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과 인사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춤수자 이 주제에 어울리는 곡을 또 두 곡 틀어볼 텐데요.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그리고 나루의 먼데이 댄싱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그리고 나루의 먼데이 댄싱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춤사위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JJ킴님께서 쿤 덕원 사와디카 하고 또 태국어로 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와디캅.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홍홍홍. 신청곡은요 마이온트메리의 파도타기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또 멀리서 또 오늘도 출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음님께서 덕원님 질밤입니다. 첫 곡 좋네요. 느낌 아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 님께서 시작 출발 오라이 가자 렛츠고라고 다양한 언어로 또 출발을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잡서님께서 오늘도 선곡이 예술이네요. 덕분에 리듬 타면서 폭풍 칼질 신나네요. 땡큐 하셨는데 칼질 중이신 건가요 지금? 어떤 칼질? 그렇군요. 칼질. 네. 무섭습니다. 네. 시오레님께서 덤벼라 월요일. 엄청난 무게로 내려두르는 한 주에 사진 속에 마치 그 사마귀처럼 한번 죽자 살자 살아보자고요. 참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슬프네요. 우리가 죽자 살자 꼭 살아야 되는 건가? 좀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있듯이 숨쉬듯이 살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보려고 합니다. 네, 초미남 구구님께서 왔습니다. 따뜻하게 받아주시와요. 왜 이렇게 늦었어? 반갑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이틀 동안 덕원님 없는 세상 속에 살다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자고요. 그래요, 맞아요. 환절기 때 특히 병원 가보면 아이들로 또 잔뜩 참 걱정인 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또 어떻게 또 이겨낼까 싶은데 또 작은 아이들도 또 나름의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병과 아픔들을 다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녀님께서 주말에 집안일 안 하고 놀았더니 오늘 집안일이 대박이었어요. 완전 지쳐서 안 자다 낮잠까지 잤다니까요. 월요일부터 지치다니 끙 하셨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약간 어깨도 좀 움직여주시고 네, 기지개도 켜시고 같이 계신 가족들께 안마를 좀 해달라던가 좀 그런 식으로 이 피로를 그때그때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많이 누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계속 몸이 정말 희뿌연 먼지가 온몸에 낀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있는데 결국은 며칠인가를 영치 못 차리고 잠만 자다가 회복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럴수록 또 회복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쉬심이 옳다고 사료되어 옵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윤의 신곡이 나왔거든요. 미스터 리 그리고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듣고
듣고 오겠습니다. 또 작은 아이들도 또 나름의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병과 아픔들을 다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녀님께서 주말에 집안일 하다가 놀았더니 오늘 집안일이 대박이었어요. 완전 지쳐서 앉아도 낮잠까지 잤다니까요. 월요일부터 지치다니 끙 하셨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약간 어깨도 좀 움직여주시고 기지개도 켜시고 같이 계신 가족들께 안마를 좀 해달라던가 좀 그런 식으로 이 피로를 그때그때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많이 누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계속 몸이 정말 희뿌연 먼지가 온몸에 낀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있는데, 결국은 며칠인가를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다가 회복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럴수록 또 회복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쉬심이 옳다고 사료되어 옵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윤의 신곡이 나왔거든요. 미스터리, 그리고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박지윤의 미스터리, 그리고 김건모의 서울의 달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뭔가 소주 한 잔과 담배 한 개의 비가 좀 떠오르는 좀 그런 곡이죠. 삶의 뭔가 애환이 느껴집니다. 물론 저들도 안 하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요. 네. 이런 얘기도 좀 그런가요, 방송에서? 네, 그쵸?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작가를 할까봐요. 안 그래도 저희 PD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작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두드려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에 공기영과 뭔가, 영화인데요. 또, 기대되고요. 야옹야옹님께서도 출첵해요 하셨고요. 한소리님께서 백소국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꽃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또 꽃을 보면서 감성 회복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락케로님께서 오예! 지난주에 주문한 택배가 주말을 끼고 오늘에서야 도착했어요. 월요일 퇴근길이 택배로 즐거워졌어요. 설레는 월요일을 맞기 위해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택배를 주문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해요. 얼른 집에 가서 뜯어봐야지 하셨는데 부럽네요. 받을 때 이상하게 내 돈 주고 산 거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쵸? 저는 좀 오늘 좀 기분이 좀 우울해요. 왜냐면 낮에 악기를 좀 수리하러 갔는데 3개를 들고 갔는데 수리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악기들을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이 기회에 하나 새로 살까요? 택배로. 근데 너무 비싸. 악기는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막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음악으로 돈 벌어서 악기도 살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전에는 학생 때는 막 덜덜덜 떨면서 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경이 쓰입니다. 네. 새뚱맘님께서 저도 출첵이요 하셨고요. 사랑해요? 사탕해요? 참 이 은근한 사람들. 네. 서접사님의 칼질은 정육점이시군요. 저 동네 정육점을 되게 자주 가는데 오늘도 갔어요. 정육점에 남자분들이 하시는 케이크 동네에 저희 동네에요 있거든요. 자주 가는데 항상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나게 힘차게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고 항상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해서 자주 가냐면 쿠폰 주세요. 얼마 지상 사면 이제 쿠폰 주시잖아요. 그런 50장 모으면 이제 고기 뭘 좀 서비스로 고기를 준다거나 100장 모으면 뭘 주고 200장 모으면 속고기를 준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되게 많이 바꾸고 거의 저희가 바꾼 게 거의 한 7, 8번 정도 저희 집에서 경품을 타갔으니까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기를 먹진 않고요. 아무튼 또
처음 하신다니까 또 그 생각이 나면서 또 반갑네요, 왠지. 네. 저희 노래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그리고 크라잉넛의 갈매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그리고 크라잉넛의 갈매기 두 곡을 듣고 왔는데요. 오아시스의 Whatever 같은 경우는 또 관조님 신청곡이고요. 크라잉넛의 갈매기는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들어봤는데 정말 이 추억이 또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라잉넛 1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특히 또 이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게, 왜 그때 막 고등학생 때는 막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와닿았던 거죠. 너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데 시집 가야 되고, 여길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좀 귀여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내 일을 하고, 또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다시 느낍니다. 떠나가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렇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우리가 정말 맞서서 버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티자고요. 네, 신나게 춤을 추면서. 저희는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도 신청곡인데요. 어느 분께서 신청하신 곡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화인의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듣고 와서 저희는 또 2부에서 공기용 감독님과 함께 영화 인디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참 멀리 온 것 같은데 한참도 더 흐른 것 같은데 닳아버린 신발 모서리처럼 왜 마음은 닳지도 않는지 One more time 우리 추억들 영화 인디오 영화 UFO의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감독님이 제 옆에 딱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사실은 잘 보내지 못했는데. 그래요? 네.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 뭐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네. 수요일날 뭐 이렇게 아는 분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네. 아직까지 머리가 아프네요. 한 대 맞으셨어요? 숙취가 한 5일씩 이렇게 가는. 예, 한번 잘 그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혹시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뭐. 네, 둔기로 이렇게. 멀쩡하게 이제 술은 잘 마셨고. 네. 이제 1차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는데. 네. 2차 문화가 문제죠. 네, 너무 기분이 좋다고 뭐 이렇게 한 잔 더 대접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네. 갔는데 첫 잔을 먹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항을 했지만 이제 네 거기서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좀 그게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며들듯이 취하면 좀 좋겠지만 네. 취기는 네. 항상 그 3월의 호랑이처럼. 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네. 닥쳐드는 법이기 네. 때문에 정말 그 한 잔 한 잔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절주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번에 교훈은 네. 딱 기분 좋을 만큼만. 기분 좋을 만큼만. 네. 좀 찝찝할 때까지 드셨군요. 찝찝하면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첫 잔을 먹는 순간 알았죠.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네. 어떡하냐. 이렇게 기분 맛있게 이렇게 넘어갈 때 있고 이렇게 알코올이 먼저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확 날 때. 확 풍길 때. 네. 네. 있잖아요.
그때 알았죠. 아, 이거 아니다. 참. 이 숙취 얼른 해소. 지금 되셨죠? 아니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그러세요? 왜 이렇게 머리 아픈 게, 그게 어렸을 때는 이제 금방금방 깨잖아요. 아, 그쵸, 네. 이 숙취가 하루에서 이제 이틀에서. 이 수요일이면 수, 목, 금, 토, 일, 월. 6일째입니다, 지금. 네. 부끄럽네요. 그만큼, 감독님께서, 뭐랄까요, 정말,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술 기운도, 몸에 잘 받아들이고, 잘 품고 있고. 간이 썩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기운과 좋은 향기도 뭔가 몸에 좀 품고 있다가, 오랫동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술은 항상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점차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취하시고, 그쵸. 밖에 나돌아다니시면, 큰일 당하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취하시는 분들이 꼭 외투를 벗어놓고 외투를 두고 꼭 바깥에 나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위와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마치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사체처럼 오글오글. 정말 큰일 나죠. 보통 또 그런 분들이 외투에 지갑이랑 전화기도 두고 오세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아니 꼭 이렇게 어떤 단이 있으면 그 단 위에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신발을 벗고 밑옷을 벗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의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셨군요. 예,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못 만났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그런 단계에 넘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제가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점점.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한 분들 옆에 있으면, 또 끊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추운 겨울날 음주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루 같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정말 우리 감독님의 근황 잘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진으로 또 감독님의 어떤 근황을 정말 계신데 정말 누가 배운지 알 수 없다. 자, 누가 배우고 누가 감독인지 알 수 없는데. 또 그런 상황이 놓이셨군요. 1년이 지난 사진이. 근데 감독님 1년 전과 지금과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변한 건 없네. 정말. 좋은데요, 뭐.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이런 걸 지능형 아니라고 하죠.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영화 얘기할까요? 네, 영화 얘기 좋습니다. 영화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웃음기 쫙 빼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저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웃음기 쫙 빼고 영화 소개만 또 하게 되는 영화인 리뷰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영화는 한국 다큐멘터리고요. 한국 다큐멘터리. 네, 제목은 말하는 건축 시티홀이라는 제목입니다. 말하는 건축이라는 작품은 예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잘 떠올려 보시면 제목이 말하는 건축이 아니라 말하는 건축가였고요. 그 감독님의 이제 건축에 대한 연작 다큐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1편이 말하는 건축 가. 네. 2편이 말하는 건축 나.
웃음기 쏙 빼야 되는데, 또. 3월 호랑이처럼. 예고 없이 들어오시네요. 사실 3월의 사자입니다. 네. 뭐가 중요해? 3월에 뭐 팬더검인지. 3월의 고양이처럼. 네. 살금살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작품이 건축가. 정기용 건축가시고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공공건축에 대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저를 설계하신 분으로 또 알고 있고요. 네. 기적의 도서관, 이제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들, 또 이런 것들도 유명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와, 재밌겠다 생각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과 이런. 제목은 이제 말하는 건축가라는 약간 좀 딱딱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기용 건축가님을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그분을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건축을 해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작품인데, 네.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보다 보면 이제 좀 재밌는 장면도 많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건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건축가이지만 네. 굉장히 매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좀 의외의 그런 면들을 보시면 딱딱한 다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극장에 좀 가까운 네. 굉장히 하여튼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어떤 건축가 한 분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네. 좀 유명한 건축물이죠. 혹시 그 제목에 나오는 바로 그것? 네, 맞습니다. City Hall. 네. Where is the City Hall? 말 Turn 많고 left and turn right. 말 많고 탈 많은 서울시의 신청사의 건설 과정을 네. 청사. 예, 정말 다큐멘터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좀 여러 가지로. 네. 전 지난해 겨울에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고드름이 맺혀서 네.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그 조형물 모양 자체가 조형 자체가 좀 이게 그렇죠. 논란이 많은 작품이죠. 저는 사실 작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시청 투어도 한번 했었거든요. 시청 투어를. 네. 겉으로 보면 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끔찍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차차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서울시의 신청사의 건설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딱 봐도 말이 많고 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최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거대 건물들 혹은 공공 건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게도 저는 구청 근처를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구청들이 다 리모델링 하면서 번쩍번쩍하게 거울 유리 같은 걸로 겉을 막 감싸가지고 그쵸. 그리고 언밸런스 라인에 네네네. 제가 3개의 구청을 거쳐가면서 살아왔는데 서울에 와서 막 다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뭐랄까 공간 효율도 좀 떨어지고 열 효율도 떨어지고 막 세금도 많이 쓴다라고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성남시청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유리로 이제 다 지었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모라토리엄이 왔었잖아요. 네.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또 공무원분들이 어떤 그런 전력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항상 솔선수범해서 제일 온도를 몸소 그 더위와 추위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그 업무를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그 건축 중에 제가 일하러 가는 길에 대법원 앞에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 건물. 사랑의 교회. 정말 정말 거울의 교회라 느껴지고요. 정말 그중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이제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이제 뭔가 소송 같은 걸 걸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정말 실제로 보면 이걸 굳이 여기 지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 건축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준다기보다는 어느새 좀 좀 불쾌감을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갑자기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 갑자기 들어서는 어떤 삐까뻔쩍한 누구의 돈이 들어간지도 모르겠는 그런 거대한 공공 건물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주를 그렇죠. 해야 되고. 네. 의식주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중에 네.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각자 좀 다른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아직까지는 건축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새 건물, 그다음에 멋있게 지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삐까뻔쩍한 그렇죠. 뭔가. 삐까뻔쩍에 대한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새 아파트 같은 좋아를 하시고 새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 그렇죠. 거대 뭐 이런 거 뭐 거주지 주변에 어떤 쇼핑몰이나 그런 뭐 대규모 이제 멀티플렉스 같은 거 생기면 맞아, 대규모 쇼핑몰. 그렇죠. 그러면 또 좋아들 하시고.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그 가든 5 네. 이런 것들. 네. 그 건물도 유명하죠. 끔찍하죠. 네. 정말. 네. 끔찍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청계천 상인들 이주하는 과정도 참. 그렇죠.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또 책임을 또 누가 지냐 하면 또 네. 이제 나라가 지고 네. 우리가 또 나눠서 지게 되는 또 네. 참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 다큐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몰랐던 좀 그런 요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저는 좋게 본 다큐라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영화 얘기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는 거 어떨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들을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네,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오는 주제가고요. 유투의 네. The Hands That Built America 들어보시겠습니다. Oh my love, it's a long way we've come from the freckled hills to the steel and glass canyons, from the stony fields to hanging steel from sky. 네, 유투의 The Hands That Built America 듣고 오셨습니다. 뉴욕, 이 집값이 비쌀 것 같은 뉴욕. 아파트가 비싸요. 서울보다 비싸지 않은. 정말요? 네. 뉴욕이 진짜? 네. 정말 서울이 더 비싸요? 그럼요. 서울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세계 최고가 아닐까. 탑 오브 더 월드군요. 네. 부동산 언제 내릴까요, 우리? 이 거품이 한번 꺼져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거품이 꺼질 때 네. 그 경제적인 그 충격파가 네. 우리에 영향을 미쳐서 네. 영화 보러 사람들이 안 오고 TV 안 사고 네. 공연 보러 안 오고 이제 저희도 망하는 악담을 하시네요, 악담을. 그만큼 이제 그 부동산 혹은 네. 뭐 이제 건물 이런 것들이 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영화 내용을 잠시 우리 좀 훑어가면서 또 어떤 영화일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신청서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랜 논란 끝에 작년이죠. 네. 그 2012년 서울시의 그 새 청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짜잔. 네. 네. 그런데 가림막이 치워지고 나타난 모습에 정말 놀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림막 치우기 전에 뭐 서울시청 새로운안이 공개됐습니다라고 이제 네. 왜냐면 제가 영화 트레일러를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별의 별 모양이 다 나오죠. 그렇죠. 뭐 이제 첨성대 모양부터 네, 해서 네, 네. 그다음 뭐 이제 뭐 콜로세움 같은 모양도 있었고 그렇죠. 막 다양한 모양이 있었는데 뭐 네. 약간 자하디드 스타일로 약간 네. 그 막 이상한 무슨 조약돌 같은 모양도 나오고. 그렇죠. 네. 막상 나왔던 거는 정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모양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마치 빨래때 빨래 걸어놨는데 네. 빨래가 이제 걸레가 쓱 휘면서 저는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네. 그 쓰나미가 덮치기 바로 직전인 맞아. 그 얘기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신청사에 대한 문제는 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건축 전부터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뭐 일단은 그 예전에 있던 뭐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도시의 기능이 일단은 굉장히 비대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청사를 이제 이전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렇죠. 들고 옮겨서 이제. 네. 뭐 그때 어떤 모습들, 건물들은 네네네. 또 이제 보존하고. 네.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 이제 디자인 공모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제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이른바 턴키 방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턴키. 네. 이게 정말 많이 TURN 네. 키, 열쇠 네. 키. 네. 네. 열쇠를 굉장히- 통째로 맡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안에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턴키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고 네. 설계. 시공을 해야 되고 시공. 직접 그리고 짓는 이제-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감사하는 감리. 예, 뭐 이런 그렇죠. 거. 감리. 네.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턴키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일종의 이제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한 팀. 한 팀으로 이제 이 팀을 이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가지 요소를 필요한데 네. 그러면 이건 턴키를 할 테니까 팀 짜서 오세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 네. 그럼 디자인을 선택하는 순간 시공사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감리사도 결정이 되는 방식이죠. 약간 그거는 뭔가 그 업체 위주의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뭐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편리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주면은 알아서. 그렇지 알아서 이제 그 안에서 설계도 하고 뭐 감리 비용도 하고, 지불하고 해먹기도 하고. 그렇- 네. 뭐 해먹는 이제 뭐 능력이 있으면 뭐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맡기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그 네. 한 업체와 이제 그 결정을 해서 네.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아, 근데 맡기자마자 이제 탈이 생기죠. 빠밤. 왜냐하면 그 시청 주변에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복수궁. 예, 결정된 건축물이 고층 빌딩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여기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 예전에 본 그 사진에서 그 예전 그 청사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 안이 있었던 것 그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네, 생긴 맞아요. 중간에 갈라지고 그런 이제 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바로 제동을 걸죠. 이거는 주변에 어떤 문화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설계를 바꾸게 되는데 그때마다 만족할 만한 안을 찾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건축을 대표하는 네 분의 건축가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기 싫겠는데요, 대표하는 네. 건축가. 그래서 일종의 이제 초청 디자인 형식으로 이분들한테 이제 건축을 의뢰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웃기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심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좋아했던 안은 1등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안이 있고 B라는 안이 있으면 네. A라는 안에 1등을 주고 싶었으나 그 안은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고층 네. 건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차점사인 2등에게 그 디자인의 결정권을 준다라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개운치 못한 과정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사실 뭐 포함이 돼서 네. 뭐 채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심사 과정, 그러니까 심사 그 이제 밝히는 과정, 결과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고 2등 안을 이제 결선에 네.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턴키 방식으로 시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건축가의 이제 그 네. 안이 채택이 됐는데 웃긴 거는 6월 건축가가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 참여를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설계자는 따로 있고 처음에 뽑았던 회사가 네. 이제 맡았고 이제 시공사도 있기 때문에 정작 설계를 한 사람이 그 설계 과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정말 우픈 웃기고 슬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대체 그 사람이 뭘 할 수, 이름만 거의 빌려주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어떤 이 건축의 그 뭐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쵸. 그런 걸 알고 네. 있는 것도 본인이고 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인데 네. 정작 이때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최대한 이 안을 바꾸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도안과 실제 건축에서는 사실 그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약간 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맞춰가는 게 또 건축가의 역할이기도 그렇죠. 하겠죠. 이제 실제 네. 어떤 주변의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만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말 그대로 하면 컨셉 아트를 그냥 그대로 옮겨라.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의 최종 단계쯤에 됐을 때 네. 서울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 유걸 건축가를 뭐 일종의 이제 그 뭐 감독관, 뭐 초빙 디자이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원한자가 왔기 때문에 원한자가 보기에는 분명히 또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겠죠. 네. 네. 여기서 또 사람들 간에 알력과 갈등이 또 있게 갈등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서울시 청사의 건설 과정을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것들도 그 중에서 또 뭐랄까 문제 중에 문제, 탑 오브 문제. 네. 서울시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유걸 네. 건축가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청의 공무원들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건설. 네. 담당자. 근데 네.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과 없는 시간과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또 그런 독특한 그 어떤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뭔가를 완성을 해내야 되고 네. 공기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완수를 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기, 네. 공사 기간, 네. 임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한정된 시간과 예산에서 완성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건축물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애정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런 건축물을 짓게 됐는지. 그리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흉물스럽고 네. 뭐 정말 뭐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어려운 건축물을 사실 그러니까 이 시공사가 삼성건설인데 네. 뭐 이제 이 안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그대로 이제 만들었지. 애초에는 그 뭐 컨셉 이미지랑 똑같이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이제 상황인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만들어 버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이상한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네. 깝깝하네요. 네. 야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네. 결과는 망했다.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이제 드러나 있는 결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유걸 건축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논란이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이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옳은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공공 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막상 또 건축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썩 명예로운 작업은 아닐 수 있겠으나 뭐 굉장히 네. 본인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제 디자인을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제 컨셉에서 네.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뭐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디자인 그대로 컨셉 그대로 만든 거니까 그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 건축할 때 옆에 네. 그 조감도 그렇죠. 만들면 되게 막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게 그렇죠. 건물을 막 키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버렸다라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 네,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우 정말 아유. 근데 정말 그 건축가가 좀 대인배시네요. 어느 정도는. 네. 실제로 이렇게 저는 기자 간담회에 가서 이제 이 건축가님을 실제로 뵀는데 오셨구나. 네.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전달을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영화 GV를 가보면 네. 뭐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이 감독분들이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핵심이 있는데 네. 정작 핵심은 다 피해가면서 정말 듣는 사람이 이렇게 고역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건축 이제 공학을 하신 분인지 몰라도 네. 어떤 GV보다 정말 간결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들은 그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메시지를 다 충족으로 다 놓다 보면 그 말로써 전달할 때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뭔가 좀 그렇게 말로 전달하는 게 또 네.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웃프다. 네. 참 이거 뭐 이거 말도 안 돼. 뭐가 좀 어이없고 네. 뭐가 억울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참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도 네. 그래서 뭐 과정들? 주로 이제 나타나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시청에 가보면 다목적 홀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제 뭐 그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 네.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네. 어떤 뭐 행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지었는데 이 공간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밋밋하게 그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유골 건축가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 이제 이런 디자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뭔가 그 디자인을 제시를 하는데 이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그쵸. 새로 이제 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건축가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또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시공사는 또 뭐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이 또 잘 안 되고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분들을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음반을 제작하고 이제 네. 하다 보면 이제 뭐 다른 업체분들과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인쇄 업체라든가 뭐 CD 프레스 업체라든가 뭐 아니면 스튜디오라든가 작업을 네. 하는데 정말 일이 항상 잘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굴러가고 좀 답답한 와중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어떤 업체들 그렇지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결과 혹은 뭐 이제 그런 상황 나오는 때를 경험해봤는데 좀 그런 건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면 네. 뭔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서로 이제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네모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정사각형을 생각할 때고 어떤 사람은 또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물이 좋지 않았느냐.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그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시야와 비전 같은 게 네.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네. 그런 게 실제로 부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모든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만남. 네. 그렇죠. 처음에 그 고층 건물을 디자인으로 채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은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새 건축물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기억이 없는 도시라고 할까요? 네. 그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뭐 유명한 도시들 뭐 뉴욕이나 파리나 뭐 런던이나 가보면 도시를 가보면 어디서나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들을. 네. 그리고 뭐 유명하죠.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아예 외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건물주라도 헐 수 없게. 그렇죠. 헐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보존하고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낡으면은 허물죠. 네. 허물고 거기다 새 건물을 짓게 되는데 물론 뭐 아주 낡아서 기능을 못하게 된 건물들은 당연히 이제 보수를 하고 이제 헐기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네. 특히 또 산업사회에 그 갑작스럽게 지어진 그 급조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더 짧기도 그렇죠. 아무래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네. 파리 같은 곳 뭐 어디나 이제 그런 세계 수도를 가보면 그 도시의 역사만큼 된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꽤 많겠죠, 거기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건물을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하고 사람이 어쨌든 살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지 수리를 네. 안 하면 어떻게 500년 뭐 1000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수리를 해야죠. 네, 살다 보면은 분명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애정이 이런 필요한 거, 그렇죠. 건데. 이런 게 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곳은 수리 불가죠. 수리 불가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살지도 않을 뿐더러 네.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의견을 모은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그 정말 높은 네.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해체를 합니까, 이제 20년, 30년 뒤에. 그렇죠. 그것도 좀 문제긴 하죠. 실제로 파리 같은 곳에 보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구시가지 쪽 말고 신시가지 쪽에 이제 그런 주상 복합들이 있는데 네. 지금 다 어떻게 변했냐면 다 슬럼가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무슨 아파트 이런데 한 가구가 사는 게 아니라 빈민들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네. 살고 막 전기 끊겨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못 다니는데 걸어 다니고 막. 뭐 이제 고층 아파트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어떤 굉장히 부유한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그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그 보수 수리로서의 건축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되면 당연히 기능이 다해서 그러면 짓고 뭐 허물고 또 지어야 되고 그렇죠.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네. 저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느 뭐 유서 깊은 시의 시청이 새 건물로 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엉망이죠. 그렇죠. 대부분이죠. 안타까워요, 그건 네. 진짜. 네. 물론 뭐 과연 일제시대 때 건물을 남겨놓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느냐 뭐 오히려 이제 더 넘어서 그런 좀 치욕스러운 역사를 뭐 지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스페인에 가보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즈키타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건축물이죠, 그게? 그 건축물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스페인 남부 지역은 이슬람 지역에 이제 점령을 네.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모스크를 지었죠. 모스크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레콘키스타라고 이제 그 국토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저쪽 그 지중해 바깥으로 다 몰아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 남아있죠. 네. 이 모스크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요. 남겨놓은 상태로. 네. 그 위에다 이제 성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게 그 이제 터키에 있는 그 하기야 소피아 성당과 이제 정반대 경우죠. 이거는 성당을 모스크로 이제 개조한 경우고 이거는 모스크를 성당으로 이제 개조한 경우인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치욕스러운 역사의 네. 뭐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 지나온 역사를 말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재현하고 살리는지가 뭐 예를 들면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도 좀 역사에 아픈 기억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예로서 이제 살려낸 경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쪽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역사, 언제부터 건물을 우리가 남기고 기록할 건가라고 했을 때, 지금 남길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다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렇죠. 남길 것이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고 네. 사라지게 되니까요. 전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것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청 건물이 물론 이제 지금 어떤 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좀 어려웠겠지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건축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찾아봤더라면 이제 그 건물 지금 이제 그 네, 형태에서 네. 그 건물과 어울릴 수 있게 그 좋은 안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시간을 좀 더 길게 봤다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축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의 수도고 그리고
뭐 600년 역사를 가진 어떤 도시의 네.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인데 그렇게 뭐 5년, 뭐 3년 이게 기한을 뒀다는 것도 상당히 좀 웃긴 예, 일이죠. 좀 네. 현명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참. 제 지금 심정 같아서는 사실 뭐 새 집보다는 네. 헌집이라도 갖고 싶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큰데 헌집을 아주 예쁘게 좀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참.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건축 얘기하니까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둘 다 좀 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은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다음 곡은 장필순의 도시의 하루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침이 와 힘겹게 눈을 떠보면 잿빛 하늘. 네, 장필순의 도시의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영화 인디유에서는 말하는 건축 시티홀 영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얘기가 길어지고 있고요.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노래 나온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간담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영화 기자한테 네, 말씀하신 거죠? 어떤 네. 기자분이 이제 감독님한테 그런 걸 여쭤봤어요. 세빛둥둥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축물 아니냐. 왜 여기서는 그 세빛둥둥 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다큐는 그러니까 서울시청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제 그 과정과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내가 이 다큐를 만들면서 뭔가 비리를 켜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빛둥둥에 대해서는 뭐 다루고자 하는 그런 애초에 뭐 관심이 없었다 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면 당신이 캐면 되지 왜 영화를 만드는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점들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왠지 뭐 오세훈 시장이 했으면 다 뭔가 비리가 있는 거고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아래에서 있던 그 공무원들 자체가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들은 지금도 있는 그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네. 그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네. 사실 이 세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뭐 대충만 봐도 한 20년 전부터 기획이 됐고 뭐 여러 시장들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를 단지 지금 나온 건축물이 저건 뭐 오세훈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평안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공공적인 어떤 그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좀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보면 그렇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거는 한 사람의 뭐 독단적인 판단과 그 사람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다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저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여러분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보시면 건물 중간에 가보면 비닐도 있어요. 심지어. 비밀요? 예. 저는 정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다큐를 보면 나오지만 그게 신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소재고 나발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시청에 네.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축물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다큐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애정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애정. 그러면 나중에 감독님 영화 본 뒤에 론스타 애정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담이고요. 네. 재밌는 건 정재훈 감독이 사실 우리에게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극영화로 그렇죠. 알려진 감독인데 네. 벌써 2편째 뭐 제가 잘 모르는 더 많은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편째 다큐멘터리 작품을 내고 있어요. 네. 저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 영화 감독이라면 보통 극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되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의 매력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영화 많이 감독에게. 있고요. 네.
이제 다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있는 것들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감독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네. 극영화보다 훨씬 더 감독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뜻들이 관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편집이라든가 정보를 찾는다든가 이런 점에서요? 뭐 그런 점도 포함되고요. 네.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작가가 전달하려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때 네. 소설을 써서 전달하는 경우와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때 배운 뭐 주장문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죠? 이를테면 이제 뭔가 사설이라든지 그런 네. 이제 정말로 어떤 그 객관적인 글을 쓰면 메시지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결국 그 찍는 어떤 사물이 뭐 연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많은 편집 과정 속에서 가장 감독의 원했던 의도와 맞는 장면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어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것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렬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분명히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이제 준비하신 영화가 네.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그런 점이 작용을 했었나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주식의 어떤 그런 문제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이제 극영화로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굉장히 유치하고 관객들에게 뭐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것들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극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영화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극화하는 것들은 훨씬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있을 만한 일이라는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없는 일을 있을 만한 일로 전달하는 과정이 너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관객분들이 그래서 에이 뭐 저런 게 어딨어라든지 아니면 끝에 김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다큐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가 있죠.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거 느껴지네요. 뭐지 극영화인데 정말 리얼하게 뭘 취재해서 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호언장담하는 영화들이 라고 우리 그렇죠. 좀 실수를 잘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기억나는 게 실제 조폭이 출연했던 보스라든가 그 전설의 작품이죠. 근데 사실 비슷한 거는 그 음악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진심을 온전히 담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잘 교직하느냐의 문제지. 네. 내가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테크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 영화 감독님들이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그래서,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뭐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극영화도 잘 만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소재가 다를 뿐이지, 다루는 어떤 재료가 다를 뿐이지, 그거를 연기로 해서 그 원하는 장면을 찾아내느냐, 아니면 찍은 장면 중에서 원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점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페이크 다큐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도 최근에 나와서 좀 재밌게 봤던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영화 중에 보랏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영화 같은 경우도 제가 전편 다 보지 못했지만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사실 이 기법은 뭐 이게 다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파운드 푸티지라 그래서 뭐 블레어 위치나 블레어 위치 맞아요.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이제 공포 영화에서 좀 잘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버려졌던 뭐 테이프를 발견했다. 그걸 틀어봤더니 뭐 그 안에서 이제 괴기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제 뭐 공포 장르에서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쓰이죠. 일종의 것도 페이크 다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르덴 형제라는 벨기에 감독님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다큐를 찍으신 분들인데 지금은 극영화를 찍고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져진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마틴 스코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올림픽에 대한 뭐 다큐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극영화 감독들이 다큐에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뭐 변영주 감독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네. 예, 다큐를 시작을 하셨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또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열렸나요? 이미 끝났나요, 혹시? 아니요, 네. 토요일 날 개막을 했고요. 네. 예, 저도 어저께 2작품을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정말 세계 전무후무한 영화제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세계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런 영화제 잘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나왔던 가장 우수한 다큐들을, 전 세계에서 나왔던 가장 우수한 다큐들을 모아서 네.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다큐 영화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셔서 보셔도 좋을 네. 만한 작품이지만 이런 작품을 채널만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접근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어떤 여력이 되신다면 네. 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다 녹화를 하셔서 보셔도 될 정도로 뻑뻑지. 농담이에요. 집에서 네. 이제 보시는 거니까 네. 뭐 그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뭐 몇 작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기대됩니다. 예, 뭐 소개를 해드릴까요? 준비한 거 하시면 좋죠. 네네. 네.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이 된 작품이에요. 네. 게이트키퍼라는 제목을 가진 이제 다큐인데, 네. 이 다큐멘터리는 이탈리아의 정보기관인데, 네. 신베트란 이름을 가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뭐 국정원 같은 건가요? 국정원이죠. 국정원인데, 그 첩보기관의 업무는 대테러 업무를 하는데, 네. 이스라엘에게 대테러란 이제 하나의 집단밖에 없죠. 중동 세력. 그렇죠. 네.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대테러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테러에 대처를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임 신베트의 6명의 국장들을 정말 네.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섭외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게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내서 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제 실제로 그 과정들을 듣게 됩니다. 작전했던 과정이나 어떤 그 테러범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라빈 총리가 이제 오면서 아라파트와 화해를 하는 과정도 나오게 되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애국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애국이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보복이나 박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들에게 보면 굉장히 저들로 봐서 테러 행위죠. 근데 이들에게는 네. 애국이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걸 묻게 돼요. 과연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버스 인질범들을 버스 테러. 네, 버스 이제 테러범들을 이제 소탕하는 과정에서 4명이 버스를 탈출했는데 2명을 죽이고 2명을 생포하게 돼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 2명도 죽은 거죠. 자살한 건가요? 아니죠. 이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죽인 건데,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국장이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법정에 서는 게 싫었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법정에 설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고, 법정에 있다 나오면 또 죽일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중간에 보면 하마스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과격한 이슬람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가장 악질적인 지도자들이 한 건물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전에는 이 건물을 타격을 했었는데, 1톤짜리 폭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건물들도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국장의 생각은 뭐냐면 이 6명을 이 악질적인 범죄자 6명을 죽일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한테 물어봤는데 1톤짜리를 쓰지 말고 0.25톤짜리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죽일 수가 있는데 1층에 있을 경우에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폭탄을 썼는데 다행히 2층은 모두 파괴가 됐어요. 다행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부수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테러리스트가 다 1층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묻게 돼요.
본인은 이제 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톤 써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죽을 테러를 수 있다. 가하기 네.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사람을 사살했다던 그 국장이 이 사람을 비난을 해요. 이 멍청한 작전이 어디 있느냐. 근데 아까 그 두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애국의 방향과 그런 전략 자체도 다른 특히 거죠. 또 디테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죠. 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아라파트와 이제 그 이제 중재로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네.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총리가 불려서 갔는데 네. 몇 달 전만 해도 테러범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결국 평화를 찾는 건 적과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결국 어떤 적과도 대화를 하는 게 평화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그리고 네. 또 그 국장들을 어떻게 또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또 데려온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굉장한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그 시점에 어떤 그 화해 무드도 그렇죠. 영향을 미쳤겠죠. 네. 여기 또 인상적인 말이 이제 런던에선가 그 요 이슬람 단체 사람을 만났는데 네. 너무 자기를 보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니네가 고통받는 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보복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승리는 단지 니네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우리의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때 우리의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뭔가 이거 네. 그래서 이 네. 다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프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틀즈라는 또 다큐가 있거든요. 프레다 그녀만 네. 알고 있는 비틀즈. 네. 이거는 그 프레다 켈리라는 비틀즈의 개인 비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비틀즈 얘기를 비밀스러운 네네네. 어떤 그 숨겨진 이야기들. 네네. 네. 그래서 그 뭐 비틀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다큐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네요. 네. 빼앗긴 바다 소말리 해적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네. 이 소말리 해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명이 높죠. 그렇죠. 저희도 한번 그 아덴만의 네, 아덴만의 새벽이었나요? 여명이었나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부였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서 네. 자신만의 어장을 이제 남획을 해간 거죠. 다른 사람들에서. 다른 그 어떤 네. 그 뭐 어선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어민들이 그걸 지키는 과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해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한 다큐도 있고요. 네. 정말 그 주옥 같은 다큐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이제 프로그램만 보고 있어도 네. 굉장히 이렇게 배가 불러지고. 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 댓글로 이게 어디서 시청할 수 있는지, 뭐 언제까지 하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이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지금 TV로도 아마 25일까지네요. 네. 네네. 지금 TV로도 현재 지금 방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TV라면 이제 EBS 채널을 그렇죠. 쓰시면 되는 EBS에서 거죠. 네. 방영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작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작품들은 또 이 같은 동시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극장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볼 수 네. 있고. 이게 좋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EBS 국제 다큐 영화제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약자로 EBS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EIDF. 그렇죠. 네. 네. 저도 검색해봤는데 바로 그냥 사이트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정보들도 쉽게 정리 잘 돼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또 원하는 또 작품들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좋은 것이 네. 이 다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뛰어난 프로그래머 분들이 뭐 고심의 고심과 그렇죠. 굉장히 엄선을 해서 고른 작품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취향의 작품들이 있고 네.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어떤 소재나 그런 뭐 장르를 선택해서 보시면 네. 틀림없이 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네,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네, 거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TV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네, 네, 네. TV 없으셔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또 참 폭풍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에 좀 길게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우리 특별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네. 그래서 길게 진짜 팟캐스트 3시간짜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제 건강보니까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윤동원 보편적인 노래 오늘 또 마칠 시간 다가왔는데요. 10월 21일 방송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닫겠습니다. 아유 참. 마지막 곡은요. 라디오헤드의 렛다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